하필 인도였을까? 다시 꺼내보는 여행기. 함피는 14세기부터 200여 년간 남인도를 통치했던 마지막 힌두 왕조 비자야 나가르 왕국의 옛 수도다. 이슬람에게 멸망한 뒤 1986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는데 부유했던 왕족들의 화려함은 작은 마을 곳곳에 남아있는 유적들로 알 수 있다. 동네 전체가 박물관 같았던 함피 구경은 걸어서 갈 수 없는 유적지는 릭샤를 대절해 갔다. 인도에서 릭샤를 왕복 이용하며 신기했던 게 릭샤왈라에게 몇 시에 이리로 다시 오라고 하면 이들은 그 사이에 다른 손님을 태우지 않고 약속한 장소에서 마냥 기다렸다. 편도로 온 요금만 먼저 지불하려고 해도 한꺼번에 달라며 받지 않았는데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다. 50m가 훌쩍 넘는 거대한 고프람이 눈길을 끄는 이 비루팍샤 사원은 마을의 중심인 함피 바자르에 있는데 아주 멀리서 사진을 찍어도 다 나오지 못했다. 이곳은 식당과 숙박업소 등이 즐비한 여행자 거리로 많은 관광객들로 늘 붐볐다. 아름다운 구조물을 많이 남긴 비자야 나가르 왕조 유적 중에서도 최고의 걸작품이라 불리는 빗달라 사원은 단단한 화강암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이 정교한 장식물을 보고 있으면 화강암으로 만들어졌다는 건 잊어버린다. 이 돌마차는 실제로도 굴러갈 수 있게 제작되었다는데 실제로 본 마차는 상당히 웅장하고 육중해 보여서 굴러갈 수 있을까 싶었다. 힌두 사원 건축 양식 드라비다 장식과 이슬람 건축 양식이 묘하게 조합을 이룬 로터스 마을은 북인도의 힌두 사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시카라 장식과 이슬람의 상징인 아치 장식이 조화를 이룬 건물인데 왕비를 위한 휴식 공간으로 지어졌다 한다. 로터스 마을 뒤편으로 보이는 문을 지나면 엘레판트 스테이블이 나오는데 코끼리 사육장이었다고 한다. 실제로 보면 정말 크고 화려한데 상당히 부유했던 왕조 시대의 코끼리들이라면 수긍도 간다. 함피 구경을 한 우리는 아침을 먹고 체크아웃을 하기로 하고 배낭은 숙소에 맡겨두기로 했다. 아침은 룸메를 처음 봤던 식당에서 한국 음식을 먹었다. 여기 메뉴는 한국어판이 있는데 한국인들끼리 칼국수나 감자전 얘기를 하면 알아서 이 메뉴판으로 갖다 준다. 난 그때 주문만 하고 먹지 못한 칼국수를 룸메는 수제비를 시켰다. 동행에 있으면 이렇게 각자 시킨 음식을 맛볼 수 있어서 좋다. 함피는 정말 한국 사람이 많았는데 한국인 여행자들을 만나면 꼭 물어보는 3가지 질문이 있다. 첫 번째는 언제 오셨어요? 이다. 사실 이 질문은 여행이 무르익으면 상대 여행자의 표정 태도만 봐도 여행 직후인지 중반이 지나고 있는지 대충은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어디를 보셨어요? 이다. 가본 곳을 봤다면 괜히 반갑고 가야 할 곳이라면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 3번째 질문은 이제 어디로 가세요? 이다. 가고자 하는 여행지는 항상 낯설기 마련이어서 만났던 사람이 그곳에 있다는 것은 안심도 되고 든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식당에서 한 무리의 선생님 일행을 만났을 때도 이 질문을 주거니 받거니 했다. 선생님들은 우리가 따라와서 여기서 만났다고 하니 참 용감하단다. 나이가 제일 많아 보였던 남자 선생님은 혼자서는 절대 못 올 것 같아 너스레를 떠시며 김도 주고 고추장도 주셨다. 함피에서의 다음 행선지는 아우랑가바드였다. 사설버스로 뿌네를 경유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우랑가바드까지는
14시간 넘게 걸렸다. 그래도 이제 룸메가 있어서 이동 중에 저녁도 편히 먹고 뿌네에선 새벽에 내려서 따뜻한 네스카페 한 잔에 룸메가 시킨 인도 전통 음식인 도사를 먹었다. 그 때문인지 허름한 공영버스로 불편한 자세로 다시 이동할 때도 장이 꼬인 것 같은 복통엔 시달리지 않았다. 아우랑가바드에 도착하고는 다음 행선지의 기차표부터 예매한 후에 룸메도 나도 그때까지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탄두리 치킨을 먹기로 했다. 탄두리 치킨으로 유명한 레스토랑 정보를 가이드북에서 미리 봐뒀기 때문이다. 숙소에서 나오며 위치를 물어봤는데 명함 뒤에다 약도를 그려줬다. 걸어서 금방 갈 거리 같았는데 길을 잘 찾는 룸메도 선뜻 찾지 못한 채 늦은 오후는 더 짙어만 가고 있다. 숙소에서도 꽤 지나온 것 같은데 나 혼자라면 탄두리 치킨 먹을 생각도 안 했겠지만 솔직히 그냥 포기하고 싶었다. 그러나 날쌔고 용감한 룸메는 낯선 시선과 불안한 심경을 뒤로하고 타고난 방향 감각으로 이곳저곳을 잘도 가고 있다. 동행이 생기면 이런 것도 있다. 나는 그만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을 때. 나는 계속 그러고 싶은데 그만해야 할 때. 저기까지만 가고 그만 돌아가자고 말하고 싶었던 찰나. 드디어 식당을 찾았나 보다. 그런데 아까 길을 물어볼 땐 모른다던 여행자들이 그 앞에 오종종 앉아있다. 아니, 아까는 모른다면서요? 네, 근데 아까 얘기 듣고 유명한 것 같아서 우리도 물어서 왔어요. 반갑기도 하고 심술궂은 마음도 드는 이 기분은 뭘까? 주문한 탄두리 치킨은 찾아와서까지 먹어볼 정도는 아니었다. 그러나 이 먼 길을 함께 걸어와서 같이 밥을 먹고 방도 쉐어해서 쓸 수 있다는 동행이 있다는 것에 나는 기대했던 탄두리 치킨의 바싹 탄 비주얼 정도는 불맛 하나 안 났던 평범한 탄두리 치킨의 맛 정도에는 관대해질 수 있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룸메와 저는 이후 네팔까지의 일정을 거의 같이 했는데요. 아마 그녀를 못 만났다면 인도를 절반만 보고 왔을 것 같습니다. 여행지에서의 인연은 평생 가져갈 추억을 좌우할 수 있기에 여행만큼이나 정말 중요한 부분 같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